일주일 전 새 집으로 이사 온 민우 씨. 고등학생 때부터 스스로 앞길을 열어왔습니다. 인터넷이든 뭐든 소소하게 자랑을 하면은 세계 대회에서 이제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하고, 덕분에 이제 처음에 사회 진출할 때 1,000만 원 정도로 우승 상금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도 있어요. 국가대표였다는 자부심으로 사회생활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전까지 살던 민우 씨의 빌라에 가보았습니다. 1년 전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갔던 반지하. 높긴 한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직도 이제 물이 좀 차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제일 심했을 때가 한 요 정도 발목까지는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여전히 침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5평짜리 원룸에 살던 민우 씨는 월세가 아까워 전셋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입주 당시 사진입니다. 방 3개에 깨끗하게 수리된 모습. 대출을 받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두 달 만에 본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발목 높이까지 젖어 있는 침대. 비만 오면 물이 차는 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항상 디폴트였어요. 그냥 이 상태로 잤었어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1년을 제가 그냥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살았던 거죠. 자다 깨서 밤새 삽으로 물을 퍼낸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로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철렁거린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좀 그렇죠. 네, 여기 있네요. 자주 침수가 되다 보니 집안에는 늘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건강에 문제가 되게 컸어요. 뭐 음식 같은 거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만 냅둬도 이제 음식이 금방 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멋모르고 이제 그냥 끓이고 먹고 했다가 장염이 엄청 심하게 일어났던 적도 많고. 수리를 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연락해봤지만 좀처럼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문자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제가 이 계약을 하고 입주한 지 약 한 4개월 됐을 때 문자 하나가 날아오더라고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개별적인 연락은 못한다는 통보. 단체 문자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픈 채팅방,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 봤더니 제 집주인 이름 딱 3글자 치니까 피해자 모임이라고 딱 뜨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전세 사기 당했구나. 혼자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 승소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문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가장 절실한 보증금 회복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잠적하면 끝이었고 당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내놓은 대책은 저리 대출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나라에서 구제를 도와달라 했는데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럼 다른 대출로 빵꾸를 때워. 그냥 대출 돌려막기인 것밖에 없어요, 지금은. 내가 정말로 피해 입었을 때 정말 이렇게 버려도 되는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2만여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73.9%가 20, 30대까지의 청년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국토부의 입장은 전세는 개인 간 사적인 거래이며 국가가 선구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가 일단 돌려주고 사후에 구상을 하든 말든 회수를 해와라. 이런 선리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험 없는 젊은 분들이 덜렁덜렁 계약한 것 아닌가. 피해자들을 탓하는 듯한 이 말에 대해 이후 박 장관은 사과를 했습니다. 지역 청년들은 더 큰 고립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광양에서 만난 또 다른 전세 사기 피해자. 직접 안내문을 만들어 아파트를 돌며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글을 보고 이제 피해가 예상되거나 이제 임대 사업자가 연락이 안 될 시에 이제 아래 나와 있는 번호에 연락을 줄 때는 이제 공동 대응하고.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진호 씨. 새벽 4시에 출근해 일을 마친 후 이렇게 피해 예상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입니다. 이날도 현장에서 한 주민이 문의를 해왔습니다. 보증금 오실까요? 하셨나요? 네. 이거 사진 하나 찍어 놓으시고. 예. 보증금은 바로 가입했죠. 이 앞전에 방에서 한번 터져가지고. 예. 보증금이 가입했어도 이제 받기까지 2달, 3달 걸리거든요. 좀 오래된 와가지고. 아, 그래요? 네, 혹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처 있으니까 제 연락처로 네, 연락 한번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붙여가지고 말하기. 감사합니다. 네, 광양이 현재 전국에서 깡통 비율이 최상위권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가 이제 공업 도시고 이제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이제 임대 사업자들이 갭 투자를 많이 진행을 했었죠. 진호 씨에서 시작된 피해자 모임은 전남 지역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인지 피해자들은 서로 정보와 경험을 주고받으며 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재산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젊은 날의 시간과 비용을 흘려보내고 있는 이들. 광양의 또 다른 20대 피해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그는 4년 전 전세금 대출을 받아 독립을 했습니다. 모두가 월세보다 전세를 권했다고 합니다. 하겠습니다. 손 조심하세요. 월세로 들어가면 그땐 바보였어요. 정부에서는 이제 전세 대출 지원을 막 이렇게 해주고 그거를 되게 뭐 청년들한테 전세 대출로 해가지고 해라. 월세로 시작해서 전세 밟고 전세 다음에 내 집 마련 이런 단계 거쳐가는 이런 생애주기처럼 그렇게 단계별로 있었잖아요. 충실히 어떻게 보면 따랐을 뿐인 거죠. 자신도 모르는 새 바뀐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상담센터에 찾아갔지만 한 번 더 좌절했습니다. 실질적인 구제 방안 같은 거를 좀 조언 들어보려고 갔었는데 거기에서 법무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애초에 전세 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은데 뭐하러 들어갔냐. 그때 진짜 엄청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때가 막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제 삶이. 진짜 내가 멍청해서 당했나? 내가 진짜 말 그대로 정말 덜렁덜렁 했나?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한순간인 거예요.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내가 진짜 죽으면 좀 봐줄까? 결국 소현 씨는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또다시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떠나는 날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내기는 그래도 좀 아쉬워서 어쨌든 제가 살았던 곳이고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잘 살기 위해 들어왔다가 살아남기 위해 나가게 된 집.
여기서 정말 많은 추억이 있고 좋은 감정들이 있는데 이 집에서 이제 진짜 못 살겠는 거예요. 이 집을 지옥처럼 느껴하는 게 진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못 모으고 계속 돈을 이제 바닥에 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면서도 하는 이유는 그냥 진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